의원님이 지금 인사 개입 얘기하셔서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스트의 존재라는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아마도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임성근 사단장 문제도 사실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자면은 인사 개입 아닙니까? 네. 나가려고 하던 사람 잡은 거니까요. 그것도 인사 개입이죠. 네. 보직 해임에 관계된 네. 거니까 그거 또 휴가 처리해가지고 다 인사 업무입니다. 아니 지금 그 최혜병 특검 그 관련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오늘 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 국방부 검찰단의 한 소령 검사 이 양반이 박정원 대령 구속영장을 친 사람이거든요. 법무관이겠죠. 그런데 그 허위 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박 대령이 증거 인멸하려고 휴대폰을 다 지웠다. 네. 뭐 문자 통화 기록을. 그다음에 VIP 경로설이나 망상으로 망상이란 표현이 나와요. 망상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게 구속영장 사유거든요. 근데 진실은 뭐냐? 증거 인멸한 적이 없다. 문자 통화 기록 다 살아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VIP 경로는 지금 정설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아니 인정 다 네, 했잖아요. 대통령실의 설명도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허위 사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로 조사본부가 그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는 거야. 야 놀랍지 않아? 경찰이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야, 그러니까. 그건 양태가 놀랍지 그렇네요. 않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지금 뭔가 편집풍파가 일고 있어요. 그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 사실 대통령실 압력을 받고 임성근 사단장을 빼주는 수사 기록을 다시 만든 최종적으로 2명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랬던 조사본부가 처음엔 분명히 저항을 했는데 거기도 충성파와 저항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수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둘 다 문서로 남아 있어요. 이거 재검토 안 된다고 했던 문서도 남아 있고 재검토해서 이첩한 문건도 남아 있고 네. 둘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네. 암투가 벌어지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거는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죽이기를 하려고 망상은 니들이 한 거야. 검사 니놈. 네가 망상한 거야 임마. 와서 조사받아. 이랬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보도 보니까 공수처에서 조사본부 사람들도 방문 조사를 했다면서요. 조사본부도 조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저기 공수처. 그러니까 네. 이게 얽히고 설리게 A는 B를 조사하고 B는 C를 조사하고 C는 D를 조사하는데 다시 D는 A를 조사하는. 이게 등장하는 게 돌려받기야 뭐야? 검찰단,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공수처 5군데가 나오는. 네. 이게 서로 다 얽혀. 전체가. 아니 근데 조사본부에서도 맨 처음에 혐의자를 결론적으로는 8명이었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서 이제 네. 경북경찰청에 그렇죠. 보냈다는 건데 원래는 원안은 아까 2가지 안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조사했을 때도 원래 6명으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임성근 사단도 포함이 됐었다면서요 거기에. 네. 그랬다가 뺐죠. 아닙니까? 맞는데 네.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 죄가 늘어났어. 그래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50사단 육군 50사단이 작전 통제하는데 네가 왜 현장에 가서 권한이 없는 명령권자도 아닌 네가 현장에 가서 감 나와라 배 나라와 했냐. 지휘를 했냐. 이거 직권남용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오히려 죄가 늘어났어. 조사본부 조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직권남용죄까지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8월 9일 날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황급히 또 찍어 눌러가지고 17일 날 뭔 대책회의란 걸 뭘 해가지고 또 이번엔 180 또 다른 임성근은 죄가 없어. 이렇게 같은 기간 내에서 뒤집히는 거예요. 같은 기간 내에서 이렇게 결론이 뒤집히는 거예요. 야, 이건 오히려 조사본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온 내용들이 조사본부에서 나올 얘기가 많아. 처음에 우리 이 사건은 안 맞겠다. 네. 근데 장관 명령이 문서로 내려와가지고 맞기는 맞겠는데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싫어했다면서요. 조사본부가. 이거 왜 우리한테 가져와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1차 조사를 해보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는 이상이 없고 네. 1차 조사에 이상이 없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직권남용이 더 추가돼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다가 17일쯤 지나가지고는 아니 임성근 죄가 없어요. 아니 직권남용 추가됐다는 건 못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다 기사로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까? 네, 예. 작년 8월에. 아 이거 단독인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작년 8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하도 그 네, 사건에 이게 대해서 중요한 거를 너무 그러니까, 네. 많고, 이게 예. 엄청 큰 건 같은데 초반에 지금 많이 그래서 나오고 네. 있어요. 임성근이 그때 작전 통제 권한이 없다는 걸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처음 한 거니까 이거는 잊어버릴 리가 없죠. 야 그거는 그러니까 명백한데. 조사본부가 보기에 임성근 더 나쁜 놈이야. 이랬다가 나중에 죄가 없어.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뒤집혀진 거. 뒤집혀지는. 지금 보면 우리가 공수처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경북 경찰청 조사도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결론을 내니 많이 한다는데 네. 결과가 아직 안 나와요. 안 그게 나왔죠. 어려운 수사 같지는 않은데요. 느끼기에. 보도만 예. 나왔죠. 보도만 아니 단독 그러니까 보도가 여기서 우리가 나와서 임성근 밝혀야 될 건 뭐냐면은 경북 경찰청이 받는 외압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이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경북 경찰청이 임성근을 무혐의 처리만 하면 이 정권은 카드 하나를 쥐는 거예요. 지금 그 위험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독 보도로 경북 뭐라고? 경찰청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뭔가 처분을 그런 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있다는 취지로. 취지의 보도가 네. 나온 근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경찰이 이 난리에도 그런 결론을 내려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저 대통령실은 완전히 새 세상 만난 것처럼 길길이 날뛸 겁니다. 지금 그 위험이 거기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건 기록 돌려주라 그러니 돌려준 기간 아닙니까? 네. 그렇게 소신 없는 기관이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나는 저 경북 경찰청이 지금 어떤 외압을 받고 있는지 이거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새롭게 낸 특검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경찰 쪽에 대한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좀 포함을 해야 이거 되겠다라는 대단히 제안을 중요한데 해야 이게 되겠네요. 지금 뒤집기 시도가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대통령이 왜 참모들 조언을 받고서 예. 왜 이렇게 혐의자가 많냐고 했다는 거 아니야? 예. 그 참모가 누굴까? 누구 어떤 혐의자가 많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네. 아니 본인은 어떻게 수사 내용을 알고 있는 걸까? 알고서 예. 8명 이첩한다 그러는데 이게 많다 적다라는 기준을 알려준 그 정보원이 누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몇 사람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단은 떠오르는 김태호 겁니까? 안보실 1차장 역할을 네. 너무 간과했다. 네. 임성근이 청와대 행정관일 때 같이 비서관이었죠. 일했죠. 네. 근무연. 그렇습니다. 근무인연이고 그랬는데 의외로 그쪽 역할이 있었을 거다. 김태호 비서관에. 예. 차장이죠 지금. 예, 이 일차장. 부분도 그리고 부인들 간에도 관계도 봐야 된다. 이 얘기도 나오고 부인 있죠. 관계가 계속 나오는. 예. 그리고 그 어디 저는 뭐 자주는 못 봤는데 고양이 뉴스라는 유튜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저도 기사였어요. 봤습니다. 예. 예. 그 저기 포항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일사단장 하면서 지역 유력자들하고 엄청나게 친분을 많이 쌓더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쭉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우리 사회에 대통령실과 연결된 로비 집단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심증을 이제 굳게 되는 것인데 지금 좀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성근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사 조치들을 행한 배경들, 네. 로비의 실체를 일단은 드러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취재를 했잖아요. 경향TV 오려고. 네. 전직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을 만났는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예? 근데 대통령실과 그 주변에서는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반적으로 군사경찰 뭐 장관 등에 대해서 지휘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법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 범죄에 이르는 혹은 절차의 상당성이 있냐. 네, 두 가지 목적성과 상당성이 중요하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본인과 그다음에 제3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거를 공수처가 사실은 밝혀야 되는 진실인데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은 왜 임성근 사단장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가.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밝혀지면 본인과 제3자의 이익에
그 부합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목적성에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지금 4명의 그 검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지금 있는 공수처 인력으로는 이 내용을 수사에서 밝혀내기는 어려울 거다. 핵심이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로비가 정말 있었냐? 있었다면 어떤 방식이었냐?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3자가 누가 등장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전화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절대로 휴대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낼 것이다. 이미 이제 전화기는 없겠죠, 당연히. 절대로 안 네. 낼 텐데 그 통화 내역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그 전화기에 상당히 비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공수처가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아마도 특검으로 넘겨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